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첫 달에 매출 500을 찍고 어떤 사람은 왜 두 달 만에 접어버릴까요?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초반 준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으로 가면 100% 실패해요. 자, 오늘은 사업 초반에 꼭 챙겨야 할 5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최소 수개월짜리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당연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수익 구조입니다. 상품 하나 팔면 얼마 남는지 계산 안 해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2만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실제로 남는 건 2,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배송비, 인건비, 광고비, 심지어는 부가세까지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로켓그로스는 쿠팡이 배송을 대신 해주니까 현한 대신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한 개 팔았을 때 실제 순이익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시장 조사와 제품 분석입니다. 팔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그냥 올리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정작 그 제품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소비자 검색량이 너무 낮은 제품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스테인리스 빨대 세트를 올렸다고 해볼게요. 이미 쿠팡에 수백 개가 올라와 있고 대부분 5,000원 이하로 가격 경쟁 중이며 초보 셀러가 진입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검색량, 경쟁 수, 가격대 이런 걸 미리 체크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상품만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초반 10개 정도의 리뷰는 상품의 생명줄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뷰가 좋으면 광고 없이도 팔리고 리뷰가 나쁘면 광고를 돌려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리뷰 유도 방법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패키징에 감사 메시지나 쿠폰, 간단한 손글씨 메모만 넣어도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클레임 대응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친절한 응대와 해결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명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전체를 지키는 겁니다. 공급처가 하루 배송 지연되면 고객은 쿠팡에 별점 1개를 남깁니다. 배송 늦어요 한 줄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처와 재고 공유 시스템, 입고 주기, 평균 배송일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로켓그로스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고 지연이나 판매 급증에 대비해서 물류 흐름은 항상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광고 돌리기 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되는데 광고 돌리면 무조건 매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매출은 늘어도 마진은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팔아서 2,000원 남는 상품이 광고비로 3,000원이 들어간다?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돌리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꼭 해봐야 하는데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 광고 클릭당 100원이고 10명 중 1명이 산다고 가정하면 한 건 판매에 광고비가 약 1,000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계산하면은 광고를 돌려도 되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자, 감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숫자로 확인하고 그때 광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처음 할 때 의욕 넘치는 건 좋아요. 근데 무작정 물건을 박스채로 사들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제품 500개를 떼어놨는데 정작 첫 주에 2개만 팔렸다면 나머지 498개는 내 창고에 묵혀있는 현금 묶인 짐이 됩니다. 초기에는 꼭 테스트 판매부터 해보세요. 위탁 판매로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좋으면 소량으로 사입하고 계속 팔리는 게 보인다면 대량으로 물건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가는 게 안전해요. 초보 셀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응 좋은 상품 하나를 찾으면 오, 이거다 하고 그 제품에만 올인해 버려요. 광고도 그 제품에 몰아주고 상세 페이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상품이 언제까지 잘 팔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생기거나 시장 트렌드가 변하거나 심지어 갑자기 품절이나 리뷰 테러가 나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에만 몰빵하면 좀 위험합니다. 최소한 2~3개는 병행해서 테스트 하시고요. 팔리는 제품군을 확장해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품 안 나오는 제품 없을까요? 이 질문은 초보셀러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반품은 안 생기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사이즈가 있는 제품은 상세 페이지에 정확한 치수표와 착용 가이드를 넣으면 반품률이 좀 줄어들겠죠. 민감한 제품은 실제 고객 리뷰를 보여줘서 구매 결정을 돕는 게 좋고요. 노 리스크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업의 본질입니다. 초보 셀러분들 중에는 몰랐어요 하며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표권, 이미지 무단 사용, 허위 광고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모공 싹 사라지는 팩, 이런 문구는 식약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그냥 구글 검색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저작권 걸리면 벌금이 수백만 원이에요. 이건 귀찮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은 매출 찍히는 맛에 너무 취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를 많이 돌리면 매출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리뷰가 쌓이지 않거나 제품에 불만이 많아지면 그 매출은 바로 떨어집니다.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오래 해야 하는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브랜드 이미지, 고객 대응, 리뷰 관리까지 생각해야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단골 고객은 즉 미래의 매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10가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서 이건 놓쳤다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딱 고쳐야 할 타이밍입니다. 초보 셀러라도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꾸준히 전달해 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